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이 시간에 이제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후속 조치가 나왔어요. 후속 조치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 통과할 내용이 있고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법이 개정될 내용이 있고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을 변경시켜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월 정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앵커도 오프닝 멘트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자, 기존의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특례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그 외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 특례를 주겠다라고 했었고요. 종합부동산세 특례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 했지만 개정안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세목,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세목에 관계없이 모두 세목 및 주택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을 구입한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같은 게 3년으로 통일시켰듯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거의 2년으로 아직 지금 변경이 안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손쉽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3년으로 모두 통일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더 연장되면 그 1년 동안 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되고 기본 1%에서 3%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12월 21일부터 취득세가 개정된 내용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미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1년 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2일 이후 2023년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3년을 적용받고요.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을.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적용을 하고요. 단 2022년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함께 적용을 시켜주겠다. 요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을 2월 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의결해서 공포 시행하겠다. 국회까지 안 가고 바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자, 기존의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거주 요건이 2년 면제 등등이 있지만 규제 지역들이 지금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건 비규제 지역이건 상생 임대의 주택 내가 1주택만 가지고 있지만은 그 1주택을 나는 다른 지역이나 그 인근에 임차로 거주를 하면서 내가 소유한 집을 이런 조건에 맞춰서 임대를 줬을 경우에 그 주택에 있어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내용은 지금 변경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합산하겠다. 자,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게 되면 위 지금 요건에 대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내가 직접 내 소유한 집에 거주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2년 그 실거주에 대한 거주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임차인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인데요. 부담부 증여. 제가 이제 그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게 되게 되면은 좀 더 세에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기존의 현행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시가로 일어나겠다라는 얘기고요. 기준시가.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거래가액에서 이것도 지금 기준시가로 모두 통일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부담부 증여 시 기준시가의 산정 합리화 방안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막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 분들한테 많은 지금 집을 올해 5월 달까지 매도를 하냐 마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기존에 지금 한시적으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1년 정도 했었죠. 그게 지금 올해 5월 3일까지였는데 5월 9일까지였는데 이 지금 기간을 1년 더 연장시켜서 24년도 5월 9일까지 단 올해 지금 7월에서 8월 달경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은 폐지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참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지금 많이 지금 뽑고 계실 텐데 그 내용입니다. 내 집이 없고 월세 세액에 대한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현행 같은 게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대로 요 지금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 그리고 대상이고요. 보시는 대로 공제율 같은 경우는 월세액의 15%, 17%, 공제한원 750만 원까지 이 지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 기준이 뭐였냐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또는 3억 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대상주택이었지만 이 기준을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는 동일하고요. 기준시가를 3억에서 4억 원으로 확대시키면서 좀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어떤 근로자들을 좀 더 폭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는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모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빌라 왕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럴 정도로 빌라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보증금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나왔는데 현행 임대인 소유주에 대한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 희망자가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 전에 또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건물 소유지 관할관청에 세무서장에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변경시켜서 임대차 개시일까지 계약전이 아니고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불필요한다. 현행은 필요했습니다. 불필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했지만은 이 내용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할 고지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은 언제부터 2023년도 올해 23년도 4월 1일부터 신청부터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현재 지금 임대차 시장에 있어 특히 전세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먼저 임차 개시일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액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좀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가주택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이 확대됐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 내의 지역에 있어서 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방 저가주택과 농어촌 주택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군사 경계선 그리고 현저하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풀어주겠다. 확대시켜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지방 저가주택의 현행 규정이 없었는데 연천군, 옹진군, 광화군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에 이 금액에 합당하다고 하게 되면 기준에 맞다고 하게 되면 세액 그 계산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현행에 연천군과 옹진군만 있었는데 강화군이 추가되면서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 모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지방 저가주택 및 농어촌 주택 특례 적용이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도시개발구역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도시지역인데 기업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으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지만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로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지역이 들어갔느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서 태안군, 그리고 영암군, 해남군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주택으로 보면서 적용 시기를 2023년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시키겠다. 양도세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시행령 개정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4년도 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지금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하락했다는 것은 추후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가격,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표준지는 5.92% 하락했고요. 표준주택은 5.95% 하락했습니다. 자,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내 집을, 내 땅을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필지, 토지와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이 이만큼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3년도 적용 현실화율에 따라서 지금 2020년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 신청을 1월 25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공시안가 나와 있는데 2023년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지금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5.92%가 하락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5.86%가 하락했습니다. 부산도 5.73%, 쭉 해서 요 지금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전 지역, 전 국토의 전 지역의 토지 가격의 표준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입니다. 표준주택. 2020년도 같은 경우는 7.34%가 지금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5%가 지금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및 지금 제주까지 모두 지금 하락한 표준지 주택 가격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표준지 주택가 표준지 주택 가격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나온 상태에서 추후 진행 사항은 다음 달 2월 23일까지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3월 16일까지 조정 및 공시를 할 예정이고요. 4월 28일, 2023년도 4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결정돼서 공시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내에게 지금 주어질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하락을 하겠구나, 세금을 좀 더 덜 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전반적인 어떤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